주장은 양심이 약해진다였고, 세 번째 주장은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장부터 반론하자면 양심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무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뺑소니 사고를 예로 드셨는데 4.1%가 뺑소니를 한 거라면 4.1%가 사람을 치고 이렇게 도주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는 그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 90%, 95%가 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치고서는 그냥 가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아까 또 네? 봐도 돼요? 10초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은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을 이렇게 많이 쌓고 나가게 되면은 양심적이지 않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지. 양심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테슬라 그 기업의 일론 머스크는 나무 심기에 11억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한 적도 있었고, 전주에 있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는 매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얼굴과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돈을 이렇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사랑이 가장 강하다면서 주장한 것이 동물을 사랑 때문에 키운다였는데, 일단 동물을 사랑 때문에 키우는 게 많더라고 하더라도 동물들을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애초에 이렇게 동물 학대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저희는 양심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양심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양심 고백을 한 사람이 더 양심 고백을 한 사람보다 더 적을지라도 애초에 광주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양심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측 주장을 약간 더 보완하자면, 양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4분 11초 발언하였습니다. 이제 양팀의 입토론자들의 간의 문답 시간입니다. 역시 반대팀 입토론자부터 질문해 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죠. 일단 국민투르당은 강하다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하다는 쉽게 이렇게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민주화 운동의 군인들이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군인들 중에 양심 고백을 한 사람이 군인들 중에 잔혹행위한 사람보다 더 적다고 해도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반박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양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고백한 사람도 있고 또 애초에 동참한 사람들도 되게 광주 민주화운동에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신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렇게 동참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양심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지만 양심을 저버리고 잔혹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잔혹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난다고 해도 자신이 양심에 꺼려져도 명령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양심은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그 행위를 저지르라고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직접 동참해서 그런 학살 행위를 벌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 측 이제 질문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쉽게 약해진다 해서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드셨는데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 승객들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구명호를 타고 도망갔다고 하셨는데 일단 세월호에서 그 교사들이 이렇게 자신이 먼저 구명조끼를 차고 탈출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을 구하다가 이렇게 익사한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또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을 어선들이 이렇게 직접 구조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양심이 더 강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가장 그러니까 강하다는 뭐 거 저버리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만약 존재한다면은 강한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좋아요. 시간이 있습니다. 3분 38초. 네, 진짜 잘하셨고요. 자, 김상우 토론자가 잘했는데 어떤 걸 잘했냐면요. 강하다에 대한 용어 정의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자,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를 강하다라고 지금 정의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토론을 이끌어나가면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양심은 쉽게 바뀐다 약해서 바뀐다 약해진다가 아니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강하다의 정의로 내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강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강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죠? 양심은 쉽게 영향을 그치? 영향을 받는 사례를 증명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그러니까 분명하게 갖고 가야 돼요. 지금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강하다가 무슨 의미지? 어떻게 하면 강한 거지? 근데 영향을 받으면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사례만 갖고 와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만 증명을 시킨다면은 반대측이 이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 잘하셨고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이유와 사례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영향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박예지 토론자가 먼저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용어 중에 박예지 토론자가 해주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논점 1, 2, 3에 연결을 시켜서 얘기했다는 거 좋았겠어요. 그래서 김정호 토론자가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는 거.
자 그리고 주제가 사랑이 가장 강하다가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새로운 주장이에요.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건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했죠. 상대는 이게 산성 측은 사랑이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고요. 괜찮은데 아까 김청호 토론자나 김민성 토론자가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문답에서 잠깐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찬반 양쪽에서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산성 측이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썼었나?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반대 측의 주장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주의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찬성 측의 논점 1이 주장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네, 잘했어요. 이유도 설명 잘했고요. 그리고 버리기 어렵다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사례로 번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사례 잘 들었습니다. 사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저는 양심의 정의도 한 번 더 내려주겠어요. 양심의 정의 아까 하긴 했었지만 근데 잊어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란 저희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 세월호 선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의 정의가 있으면 그것을 양심의 정의를 아까 뭐라고 내렸죠? 말해주세요 먼저.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 기네요. 좋아요. 그럼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세월호의 선장이 어떻게 저버렸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세월호 선장이 양심을 저버렸구나 라고 지금 그거하는 건가요? 라고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중요하다는 거. 자, 518 이거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518은 내부 고발자 수가 물론 있지만 내부 고발자 수보다 신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네,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더 설득력이 높아지려면은 무엇을 들 수 있었을까요? 저기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수가 몇 명이다. 근데 그 당시에 5.18 때 투입됐던 군인들의 수는 뭐 1000명이다. 지금 1000명 중에 내부 고발자 수가 4명이었다. 그럼 나머지 996명은 침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양심이 996명에게 양심이 가장 강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되면 좋다는 거. 맨 마지막에 주장으로 마무리한 거 잘했습니다. 이거 많이들 좀 놓치는 건데 열심히 이유나 근거나 사례를 열심히 얘기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유나 근거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다른 말들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지금 김상호 토론자 했던 것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장으로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잘했어요. 자, 김민성 토론자. 반대 측에서 강하다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아까 내셨죠?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 그렇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찬성 측에서는?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은데 동의를 할 경우에 이건 제 생각에 찬성 측이 조금 약간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영향을 받는 사례가 몇 개만 나와도 찬성 측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정의를 그대로 받는다면은 준비를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를, 그러니까 영향을 왜 안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의에 동의를 하는 순간,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를 중점으로 두고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95%가 넘는 사람들은 아까 뺑소니를 하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것이 왜 가장 강하다는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례를 주장과 잘 연결을 시켜주라는 거. 그리고 아까 박예수 혼자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럼 4%가 된 사람들은 뺑소니를 하지 않았냐? 그럼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심이 가장 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아까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박도 함께 해주면서 말했으면 더 설득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일단 반박부터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재반박부터 물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반박부터 하고 물론 이 순서는 뭐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부가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례를 얘기할 때는 사례와 주장을 다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테슬라 기부가 왜 양심이 가장 강하다는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아 이거 양쪽 다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가장 강하다. 지금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은 비교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강하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심이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포보다 아니면 권위보다 뭐 슬픔보다 사랑보다 강하다. 혹은 사랑, 권위, 공포, 기타 등등보다 강하지 않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항상 문제에 두시라는 거.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버리는 경우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왜 반대측에서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동물을 버리는 경우는 양심이 가장 강하다라는 사례의 반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어떻게 내렸죠? 양심은 도덕적인 그치 도덕적인 책임을 져버리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측에서는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은 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을 버린다는 건 도덕적인 책임을 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자, 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측에서 정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세게 잡고 나갈 모양인데 괜찮고요. 찬성 측에서는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의에 동의해도 괜찮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만 동의할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반대측에서 아까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네, 정의에서 일단 확보한 의의를 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열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열린 질문 하지 마시고 찬성 측에서 어떠한 점을 아까 잘못 말했는지 이제 짚어서 물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가장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아까 그 들었던 실험의 사례를 내려줄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때문에 영향받는 거죠? 그거는 권위 때문이었나요? 그러면은 아까 박예지 1초론자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실험에서 권위에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가장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례를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반례를 들어가서 질문하면은 더욱더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반대측에서 찬성측에서 아까 질문 중간에 끊고 한 거 잘했어요. 좀 더 빨리 끝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상호 토론자 질문 한 3개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질문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하고 답변을 바로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건 둘 다 마찬가지로 질문을 조금 더 짧게 간단하게 하면은 질문사님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은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게 양심을 저버린 사례랑 양심을 저버리지 않은 사례랑 둘 다 존재를 하죠. 왜냐면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그냥 세월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던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영향을 받은 사례인지, 양심이 영향을 받은 사례인지 혹은 양심이 왜 영향을 안 받은 사례인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 왜냐면은 영향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이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용어 정의를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용어 정의 그러니까 둘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례가 영향을 왜 받는 사례인지 혹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인지에 대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잘하셨고요. 자, 이제 비교에 넘어갈 텐데요. 혹시 협의 시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분 오케이? 1분 쓰세요.
진짜 근데 반대팀 토론자 자, 여기 나오시기 전에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자, 이제 여러분이 잘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토론에서 이겼다. 뭐 선생팀이 어떻게 하면 이겼다. 반대팀이 어떻게 하면 이겼다라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네, 잘하면 이기는 걸까요? 막연하죠, 잘한다는 게. 기준을 세운다면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마무리. 막연하죠. 마무리 짓는 거. 뭐라고?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토론 심사위원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찬성 반대 양 팀.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겠죠. 어떤 팀이 이겼는지. 자, 그 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의견이 타당. 의견이 상당한가? 네, 그거 좀 그렇죠. 또. 이건 사실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논점 있죠, 여러분. 논점이 각각 3가지씩 있잖아요. 그 논점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여러분, 물론. 네. 그 논점을 몇 개나 상대방 걸 꺾었고, 우리 거를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에 따라 저는 결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호 토론자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요. 찬성 측의 첫 번째, 두 번째 논점이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론 찬성 측도 반박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상호 토론자가 끝까지 이 주장을 관철해서 그래서 청중들에게 1, 2 논점이 연결이 안 되네? 라는 판단을 내렸으면은 1, 2 논점을 무너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의 세 번째 논점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주장을 다시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주인을 관철을 시켰다면은 그러면 한 논점을 무너뜨리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팀의 논점을 얼마나 많이 지키고 상대 팀의 논점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냐, 가 지금 관건이고요. 맨 마지막에 토론이 모두 끝났을 때 우리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상대 팀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비교해서 더 많이 남아있는 쪽이 이긴다고 보시겠죠. 그러니까 논점을 항상 논점 집중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 항상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박희재 토론자가 한번 사성팀의 3가지 논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양심을 가지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양심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네,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면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첫 번째를 다시 한번 말해봐요. 첫 번째 논점. 양심을 버리고 싶다고. 네, 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반박하려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버리는 그렇죠. 양심이 버려진 사례를 그러니까 반례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창호 선생님가 했듯이 이것은 주장과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도 있고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연결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가 해볼까? 김인성 토론자가 반대 측의 3가지 논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양심은 저버릴 때가 있다. 그렇죠? 양심은 쉽게 약해진다. 그렇죠? 사랑이 가장 강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심이 쉽게 약해진다를 공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뭐 성공했는데 양심을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쉽게 약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저라면은 극한 상황에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이 지켜지는 사례를 들 것 같아요. 저라면 그걸 이용해서 반박할 수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2번째 논점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편의 3가지 논점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고 그 3가지를 모두 깨뜨리면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여러분 것을 최대한 많이 지켜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편 여러분 거를 깨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알겠죠? 만약에 그 김민성 토론자가
반대팀 토론자의 논점 첫 번째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건 주장과 상관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김상우 토론자, 반대팀 토론자는 지켜야겠죠. 왜 연결이 되는지 설명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팀 토론자가 김초원, 김민성 토론자의 논점 두 번째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왜 옳은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겠죠. 자, 네,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논점 집중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제 비교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